저게 지난번 그 서울 상공에 북한 무인기가 들어왔었죠. 저는 그 영상을 하늘의 영상을 갖다가 CCTV처럼 곳곳에 영상 감시 시스템을 둘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바다 위에 뭐 바다 같은 데는 이렇게 뭐 주요 어장 같은데 아니면 이렇게 주요 잠수함이 출몰해서는 안 되는 지역들에게 서로 파형이 되는 여러 개의 전파를 쏴가지고 바닷속에 CCTV를 놓자. 물론 영상 감시는 아닙니다. 바닷속에 CCTV 향후에는 이제 이렇게 수많은 제 방식의 레이더 소저 안에 작은 거 약간 그 큰 거 10개 두기보다는 아주 작은 크기로 100개, 1000개 이렇게 드는 게 더 낫다라는 제 이론을 따라서 그 작은 전파, 수많은 작은 전파를 쏴가지고 영상을 획득하는 식으로 디지털 영상화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앞으로 레이저 레이더가 간다 그랬잖아요. 그 방식으로 바다 밑에서도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수함에 탑재를 하고 다닐지도 모르죠. 그 하늘의 하늘에서도 이제 앞으로는 전부 다 영상 획득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부분에 있다 그럼 영상 감시다 또는 바닷속에도 저 방식의 좌표 방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좌표 방식이 지구를 전체를 수천조 분의 1로 쪼개갖고 가로 세로로 그냥 나누면 됩니다. 1cm 단위로도 이렇게 영공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기초 만들어 놓고 이것을 1cm 단위로 수학적인 계산이니까요. 1cm 단위로 위로 접층해서 올라가면 그 좌표가 나오고 그것을 그 뭐라 그럴까 숫자로서 표시합니다. 뭐 7,468만 6,856번째 좌표 뭐 다시 1 뭐 이렇게 해도 하셔도 되고 다시 2 하셔도 되고 다시 7 다시 이런 식으로 숫자를 무한 창출할 수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자율주행 로봇 같은데 어떤 그 기업의 공간이다, 공장의 공간이다, 그러면 가정의 공간이다. 그러면 이것도 전체로 좌표를 거기서 스스로 전파를 쏴가지고 가로 세로를 측정하고 전체적인 높이까지 측정해서 좌표를 만드는 그런 학습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파를 쏴야 되겠죠. 전파를 쏴가지고 높이, 그 다음에 가로 세로 이런 것들을 장애물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좌표를 만드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넣으셔야 되겠죠.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되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떤 공장이다 그러면 얘가 스스로 전파를 앞뒤로 써는 거, 앞뒤 잔으로 위아래로 쏴갖고 뭐 드론 같은 데는 공중에서는 위아래 쏘겠죠. 그래서 스스로 좌표를 만들어요. 자신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전체 공간을 파악하고 자신의 위치 거기에 좌표를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 만들기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바닥에 깔고 그 다음에 위에 1cm 단위로 위를 적층해 가지고 좌표를 갖다 자신의 숫자로 스스로 정합니다. 이런 식의 좌표 방식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달리는 차량 안에서도 가능하고 드론이 이제 어떤 공격 목표를 찾거나 이랬을 때 드론이나 비행체에서도 가능하다. 또는 배에서도 자신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전파를 쏴갖고 앞뒤 전으로 쏴야 되겠죠. 드론 같은 데는 위아래로 쏴야 돼요. 하늘이니까. 이런 식의 좌표 방식만 쓰면 제 기술고지에 해당합니다. 우주 공간에서도 가능하고 지구 위에 떠 있는 위성도 그냥 단순히 숫자적인 계산이에요. 어느 정도의 고도에 떠 있고 그것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가로 세로로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시를 해놓으면 훨씬 더 정리된 채 될 수 있겠죠. 달과 화성, 또 우주 공간에서도 어느 정도 거리에 있고 어느 정도 잡혀 있는지 이것도 우주 공간도 똑같이 수학적인 계산에 불과하니까 그쪽과의 거리와 이쪽 화성과의 지구와의 거리를 계산하고 여기를 가로세로로 하면 정확히 그 좌표가 나옵니다. 네, 이런 식의 좌표 방식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이죠. GPS를 대신할 차세대 좌표 방식입니다. 제가 그 터치 스크린 안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에서 따라 하시더라고요. 터치 스크린 같은데 하실 때도 그 하나를 이제 좌표 방식으로 가로 세로 이렇게 쪼개요. 수만 분의 1로 쪼개가지고 높이도 0.1cm 단위라든지 아니면 그 이하라 단위라든지 0.01cm 단위라도 좌표를 가로 세로 잡아갖고 그 좌표 방식으로 해서 압력을 딱 하면은 측정을 하고 어디 눌렀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기존에 이제 터치 필름을 사용하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깊이까지 압력의 깊이까지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로봇 촉각 같은데 이런데도 피부 개발할 때도 이 방식을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기타 뭐 물건을 갖다가 압력을 측정하는 어떤 형태의 기술도 이 좌표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구에 해당합니다. 어쨌든 삼성은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기술들을 제가를 쓰시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게 참 문제가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삼성페이에서도 서로 그 파형이 틀린 여러 가지 전파 중에 그 중에 하나의 파형은 드론 같은 거 50대, 100대 막 수천 대 움직일 때 서로 전화번호 부여 방식으로 하나는 움직인다고 하는 게 그 비밀번호, 그 암구어식으로 뭐라 이렇게 그 암호코드처럼 움직이는 거죠. 하나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정확히 그 드론의 송수신이 가능하게 돼. 또는 무선 전기 무선 충전이다. 그럼 전기 무선 충전을 제 방식에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 전파 묶음으로 전기 무선 충전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의 좌표 방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그 영상을 서울 곳곳에 하늘에 CCTV를 두는 거예요. 그건 하늘의 CCTV는 하늘에다가 24시간 떠 있는 드론을 위성처럼 위성 시스템을 사용해 가지고 빛을 촬영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위성이 아니더라도 이론적으로 하늘에 24시간 떠 있을 수 있는 비행체 그 만들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태양 전지판 이용해 가지고 기초 전력을 만들고 그다음에 저 방식에 서로 그 굵기가 틀린 회전축을 돌리는 방식이면 그 안에 360도로 두께가 틀린 연고 자석을 감고 그 위를 원통형으로 해서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과 연고 자석들 서로 두께가 같은 연고 자석을 결합해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 전기로. 전기 10을 들여서 15를 생산할 수 있으면 그렇죠. 무한 발전이에요. 1년 내내도 뜰 수 있어요. 이 방식을 하시든가 추가적으로 부스터 방식, 연료를 수소, 산소로 하시든지 부스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걸 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방식이면 1년 내내 띄어서 하루 종일 1년 내내 CCTV가 그 고정된 위치나 또는 주변을 선회하면서 영상을 찍을 수 있죠. 그러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역시 대공 방어망이 되겠습니다. 그럼 용산이다 그러면 청와대 주변으로 해서 청와대나 용산 지금 정부청사 정부 이렇게 청와대 있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서울 곳곳의 주요한 지점부터 군부대부터 영상을 위를 딱 감시합니다. 그러면 이제 넓은 각도로 감시해야 되잖아요. 넓은 각도로 감시해야 되니까 만약에 이제 제 방식이 제가 접대 CCTV 얘기했는데 CCTV가 이렇게 움직이면 그동안은 못 보는 사각지대가 생기잖아요. 이 상태도 움직이지 않고 가운데 렌즈가 있다면 작은 렌즈들을 여러 개 둬가지고 사방을 넓은 각도로 감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렌즈 안에 렌즈가 안에서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스마트폰에 내 기술 들어가시고 블랙박스나 차량에 또는 어떤 군 감시용에도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시고 우주 감시용에도 그냥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렌즈가 안에서 움직이는 방식을 선택하시는 거 방법. 그다음에 한 번에 여러 각도를 찍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가시는 것은 제 기술 구제입니다. 방송국으로 얘기를 하자면 1번 카메라, 2번, 3번, 10번 카메라 이런 식으로 카메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니 구조로. 가운데는 좀 구경이 커야 되겠죠. 그래야지 나중에 특정 이상 부분에는 이 구경이 큰 것이 움직여 갖고 조금 자세히 촬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이 뒤에도 까가지고 360도로 촬영하면 되죠. 그 다음에 드론이나 비행체에서는 위아래도 이렇게 동시에 촬영은 위아래까지도 360도 위아래까지 동시에 촬영한 방식은 제 방식입니다. 이런 것도 기술 구조를 도둑질하거나 강도를 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렌즈 방식도 될 수 있고 차후에는 레이더 소자 방식으로 해서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레이더 소자 하나의 영상 촬영용 레이더 소자겠죠. 하나의 레이더 소자에 10개 큰 안테나 들어갈 아주 미니 구조 촘촘촘 작은 전파를 쏘기 위해서 100개, 1000개가 들어가는 게 낫다. 숫자가 많이 들어가는 게 낫다. 즉 굵은 전파를 써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서로 합쳐가지고 굵은 전파를 만들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전파는 밑에 있는 영상을 촬영, 하늘에서 미칠 지상을 촬영하거나 하늘에서 다른 항공기를 촬영하거나 이런 식으로 촬영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주 같은 데는 이제 우주 망원경이 이렇게 전파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쏠 수 있겠죠. 근데 가장 현실적인 것은 멀리서 가면은 이렇게 전파가 점점 옆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드론 위성들 같은 것이 그 우주 같은 데는 좀 곳곳마다 있어가지고 그걸 사성에서 촬영을 했다. 그러면 그걸 갖다 전파 방식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줄 수도 있지만 중간에 이제 그 비행체 드론, 비행체 위성들이 있어가지고 화성과 지구 간에 중계를 해주는 거죠. 중간에 그러니까 거기서 영상 사진 찍은 것을 곧바로 전개를 해서
레이저 광통신으로 해야 되겠죠. 레이저 광통신으로 전송을 해주면 그것을 이렇게 하늘에 있는 지구 상공에 떠 있는 위성까지 레이저 광통신으로 오고, 그것을 밑으로는 그렇죠. 그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으로 해서 전파 방식으로 들어오는 거. 지구까지는, 지구 안에, 내부 안에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촬영하시면 굉장히 빠릅니다. 네, 이 방식은 제 기술고지에 해당되겠습니다. 레이저 광통신의 방법은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레이저 광통신을 쏘는 것이 보다 멀리 가고 뚜렷해 갑니다. 이것은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방식도 마찬가지인데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쏴야지 멀리 갑니다. 그 중에 하나의 특정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쏠 때 나머지 두 개는 좀 간격을, 전파 간섭 먹기 하게 간격 두 개를 공간의 통로를 형성해주고 부목과 또는 어떤 그 보좌 형식으로 가는 거죠. 공간에 전파가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가운데는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안에 가운데 놓고 전력을 이쪽에 강하게 줍니다. 가운데 거를 더 많이 주고, 조명도 제가 그런 방식으로 얘기했었죠. 쭉 주면은 멀리 갑니다. 정말 적의 전투기를 이제 공격한다 그랬을 때는 전투기에 딱 맞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 제 이론인 서로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 대한 원리가 있다라는 뜻으로 전투기 이제 금속체에 맞잖아요. 그럼 이게 전파들이 하나로 융합이 확 돼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열이 강하게 발산을 합니다. 이 방식도 제 기술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투기 기판이 튀어지고 조종사가 문제가 생기겠죠. 레이저로 이제 쏠 때도 똑같습니다. 레이저 광통신 할 때도 양옆에는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놓고 가운데는 또 서로 파형이 틀린, 양옆에는 서로 파형이 똑같은 전파를 놓고 가운데는 서로 파형이 틀린 레이저 광통신을 하기 위해서 이쪽을 가운데를 출력을 또 많이 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보다 우주 공간에 멀리 갑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그 우주 레이저를 썼을 때 보다 멀리 간다는 거죠. 멀리 가고 그것을 초점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합쳐주면 볼에 열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방식을 이제 한국 전자통신연구원에서도 쓰셨더라고요. 제가 서로 이렇게 다른 파형의 것을 갖다가 합쳐놨을 때 열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했더니, 이걸 그래서 제가 레이저 시각 장치인 EUV 장치에서도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레이저를 갖다가 시각을 할 때 곧바로 포토마스크 안 해도 되고요. 곧바로 시각을 할 때 지하 터널을 파기 위해서 이렇게 반도체 지하층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위를 상층부도 만들 수 있고, 건물도 지하층이 있듯이 좀 표면을 깎아가지고 지하층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이렇게 회로를 새로 이렇게 그려주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위에는 절연 구조를 만들어주고 다시 위에다 회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기술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때 레이저 시각 기술에서도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초점 방식으로 해서 원한다면, 이것이 서로 파형이 틀린 것이 하나로 뭉쳐졌을 때 초점 방식이나 초점을 아주 미세하게 뭉치는 것도 있지만 넓은 구경으로 돋보기 하듯이 아주 미세하게 초점에 열이 많이 일어나고 좀 적당한 열이 일어나게 하려면 좀 둥그렇게 해서 돋보기 할 때 하시잖아요. 그때는 초점을 조절하시는, 초점의 구경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 방식으로 하셔도 돼요. 초점 방식으로 해서 이 서로 다른 파형이 레이저가, 다른 구경의 레이저가 이렇게 융합이 됐을 때 강한 열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두꺼운 어떤 레이저 방식으로 해가지고 시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기술이 나오는, 이런 식의 이제 레이저 가공 장비 만드시면 제 기술 고지다. 일단 하늘의 영상을, 용산이다 아니면 서울이다 그러면 하늘의 영상을 CCTV를 통해서 감시합니다. 하늘의 망원경을 통해서 감시하는데, 그 중에서 제 방식인 망원경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늘에 360도 이렇게 넓은 각도로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상식, 그것을 그대로 화면으로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 5번 카메라, 10번 카메라가 각도별로 촘촘히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의 망원경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노트북에 채팅 방식으로 화상 채팅하듯이 영상을 동시에 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런 방식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좀 고성능이면 더 좋겠죠. 이런 방식은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카메라 같은 것도 이것을 카메라 찍을 수도 있어요. 이건 고성능 망원경이면서 카메라 할 수도 있잖아요. 카메라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만듭니다. 이런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카메라 자체도 일반 이렇게 카메라를 만드실 때 휴대폰 안에도 똑같이 이런 식의 CCTV처럼 안에 여러 개의 렌즈가 들어가 있어서 이것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각도를 따라서 동시에 촬영해 준 이런 형식의 카메라 배치를 이제 고정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고정으로 만들어주는 게 있고 카메라 렌즈가 움직이는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이 다 될 수 있어요. 고정실 각도별로 촬영을 동시에 360도로 이렇게 하면은 180도 정도 가까이를 이걸 움직이지 않고 이게 180도 가까이를 그러니까 찍어줄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카메라에 렌즈를 그쪽으로 배치를 시켜 처음부터 고정 배치를 그쪽으로 방향을 배치해 주는 거예요. 뒤에도 까서 이걸 갖다 이렇게 뒤편에도 똑같은 구조를 가지면 이거 360도 촬영이 가능한 거죠. 또 공중자산이었을 때는 비행체다 그러면 위아래도 촬영을 하는 이런 방식은 제 기술. 휴대폰 안에도 이 기술 들어가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할 수도 있다. 카메라 이런 종류의 카메라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안테나도 360도 안테나 하나 옆으로 각도를 따라서 각각 360도 배치하고 위아래도 안테나를 쌓아가지고 레이더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하거나 레이더로 공격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것도 반드시 저에게 기술료를 주고 아는 만큼 합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기술이 허접하면 그렇죠. 가득 보지도 않습니다. 기술이 놀라우면 그래 도둑질해서라도 쓰죠. 그래서 제 기술 도둑질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도둑질하고 강도질해서 나무집 집에 들어가서 TV, 가전, 뭐 이렇게 냉장고, 뭐 이렇게 뭐 에어컨 전부 다 뜯어서 행운까지 뜯어서 살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범죄 행위라고 말씀. 제품에다가 공개적으로 다 누구나 아는 공개 기술을 제품에 적시해놓으면 그 범죄 혐의 아닙니까? 그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 그룹이다. 우리나라 그룹이다. 그래서 어디다 그러면 거기 한두 개가 아니라 수없이 수십 개가 수백 개가 100개도 넘을 수 있겠어요. 잘하면 거기서 들어가서 하시면 이거 범죄를 적시해 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것을 지시하는 정치인은 있다면 그렇죠.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전 세계 어디나 그렇죠. 뭐 유법을 지시하는 거 아닙니까? 유법을 지시하면 형사처벌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100억만 훔쳐도 도둑질인데 수십조, 수백조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인류 역사의 패러다임 바꾸는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에요. 제 의학이 제대로 치료 방법으로서 치료센터를 세워서 제약을 받아들이시면 전 세계 의학회사, 제약회사 다 파산입니다. 파산. 그 다음에 제 기술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도둑질 해주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는 쪽으로 가면 그렇지 기술을 사는 쪽에서는 모든 것을 하지만 기술 사지 않는 쪽에는 파산이겠죠. 상대가 안 될 거니까. 과대하게 생각하신다고요? 뭐 그렇든 말든 뭔 상관입니까? 저는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 거가 수없이 제품에 기술 도둑질로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범죄 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과 영국의 어떤 국가적인 가치가 도둑질 강도질일 수는 없습니다. 전 세계 지적재산권을 강화시켜 세간에 이런 기술 도둑질 공개적인 기술이 할더라도 기술 도둑질에서 한 거는 세간에 통과시키지 말아야지 전 세계 무역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법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늘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시 영상을 찍어가지고 좌표 방식으로 망원경이다 그러면 망원경, 망원 카메라 좌표 방식으로 해서 하늘을 특정 영공 뭐 이렇게 용산이다 그러면 대통령은 서울이다 그러면 특정 영공을 가로 세로로 쪼갭니다. 밑바닥을 가로 세로로 쪼개고 높이까지 한 수십억 분의 1로 쪼개는 아주 작은 단위, 몇 센치 단위로도 쪼갤 수 있어요. 특정 하늘의 영공을. 그러면 여기 1cm 단위로 이로 적층해가지고 좌표 방식으로 컴퓨터는 이제 하늘에다 뭐 줄 그려 놓겠습니까? 컴퓨터를 계산하는 거죠. 그 각도를 따라서 계산했을 때 특정한 이상 지점. 항상 우리가 그 사진을 통해서 영상을 촬영해 왔는데 CCTV처럼 특정 이상한 물체가 나타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비상벨을 울려주는 거. 삐삐삐삐삐. 평소에 그 사진이 아니다 이거죠. 사람 나타날 때 어떻게 됩니까? CCTV에서 경보 시스템 하듯이 특정 이상 지점을 기존의 사진과 비교해서 문제가 있었을 때 삐삐삐삐삐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파를 쏴서 영상을 촬영하든지 좀 더 고해상도의 망원경을 동원하든지 위성을 통해서 보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위성을 통해 봐도 되죠. 그쪽 주변을 하늘만 이렇게 아니면 어떤 비행체를 띄어서 그 부분을 정확히 보든가 좀 더 좀 고가의 좀 고해상도의 그런 망원경을 동원해서 그쪽 쪽을 집중 관찰하는 겁니다. 이 방식으로서 드론을 보고 거기다 드론을 갖다가
뭐 신공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신공 같은 것이 있으니까 그걸 쏴도 되지만 도심 지역이니까 추락의 문제가 있어서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그러면 전파 방식으로 해서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 전파로서 그쪽을 기판을 태워서 추락을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 군데서 공격을 해주면 더 효과가 높겠죠. 그 드론의 움직이는 각도를 정확히 계산해서 앞에다가 미리 여러 군데 그물 방식으로 쏴버리면 그보다 쉽게 격추가 가능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다. 평상시에 사진과 비교를 했을 때 이상 특이점이 나타나면 삐삐삐삐 울려줘서 그 부분을 확대까지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전 세계 지적재산권이며 군에서도 쓸 수 있고 기업 내 어떤 CCTV 감시에 있어서도 특정 상황, 평상시의 상황과 이상이 있는 특정 상황에 대해서 이것을 감시 구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뭐 야간 감시다 그러면 적외선 탐지가 되겠죠. 적외선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적외선 탐지로서 파형을 통해서 탐지하고 그 공장이다. 아무도 출몰을 하지 않아야 되는 농장이다. 그러면 집 퇴근했으니까 사람이 없어야 되는 출몰하면 평상시의 사진과 비교해서 이상은 있다. 그러면 그거를 삐삐삐삐 올려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CCTV를 만드시거나 연공 감시를 하시거나 이런 방식으로 회사 내에 있어서 보안을 할 때도 평상시의 사진과 사람이 출입하지 않아야 되는데 평상시의 사진과 틀린 것을 발견했을 때 비상벨을 올려주는 시스템 이것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